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미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독자분들, 한미반도체 영상들을 계속 봐주시고 계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항상 주가라는 거는 기업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기업 가치가 장기적인 전망이죠. 전망이,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가 긍정적일 것이다. 그럼 이제 주가도 이 가치에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 전망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주가도 같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원리라는 거고, 실적 시즌 있죠. 실적 시즌이 왔을 때 막상 이제 실적을 까보니까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좀 낮은 수치였네. 그럼 이제 주가가 실망감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거고, 이 가치에 따른 변화로 인해서 주가가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이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긍정적인 모멘텀들, 장기 우상향 할 거라고 보는 그런 모멘텀들, 주가는 항상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장성,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업종 상황에 따라서 이 기업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시장성은 항상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주요 업종 상황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제가 이 포트폴리오 무료로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종목에는 제가 장기적인 모멘텀들이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종목들만 추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단기 약간 테마성, 급등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 변동성이 크고 변동폭 자체가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추가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떨어지던가 올라가지던가, 이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플러스 20%,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마이너스 10% 반복해가지고 지금 370% 가량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거는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댓글 클릭하셔가지고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은 누구나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항상 도움이 되시는 분들, 계속 영상들 봐주시고 계시는 분들, 좀 부탁 하나만 드릴게. 댓글로 1번 한 번씩만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 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시청하고 계시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 공부방에 오시는 분들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댓글로 1번 한 번씩만 꾸준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미반도체가 29%, 5월 14일 이후로 6월 26일 29%가량, 그리고 6월 26일까지 또 6월 10일에서 26일까지 또 27%. 구간이 오면은, 타점이 오면 제가 한미반도체 이렇게 계속 추가를 해 놓습니다. 해당 영상들 보시면은 제가 다 남겨놨거든요. 왜 포트폴리오를 추가를 하는지. 자, 오늘도 한미반도체 추가를 할 거예요. 자, 94,500원 종가고요. 리스크 관리 구간은 조금 짧게 잡겠습니다. 95,500원 부근. 만약 하락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4% 정도. 제가 수익비를 2대1로 잡는다고 했죠. 5%면, 마이너스 4%면, 5% 정도면 플러스 10% 정도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잡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 이 한미반도체도 포트폴리오로 재추가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기다리던 소식이 나와줬기 때문인데, 바로 이 소식입니다. 자, HBM4 전용 TC본더를 생산 개시를 한다. 자, 이 소식은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HBM을 품목을 취급하는, AI 반도체를 취급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모두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자, HBM3E 그리고 지금 HBM4,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이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업에 대한 가치의 성장, 여기에 주목할 만한 소식인 거거든요. HBM3, 그동안 이 5세대 반도체, AI 반도체에서 엔비디아에서 생산을 하는 AI 반도체, 여기를 HBM을 적층시켜가지고 납품을 하는 게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반도체를 전 세계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SK 하이닉스가 HBM3, 그리고 그 넘어선 HBM3E 다음에 HBM4. 자, HBM4가 기존의 HBM3E 대비해서 속도가 60% 향상되고 전력 소모량도 70% 수준으로 낮아져서 혁신적인 성능 개선이 나타날 것 같다.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HBM4를 한미반도체랑 같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이 TC본더를, 이게 HBM을 적층하고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이렇게 높게
아파트처럼 쭉 쌓을 수 있는 TC본더인데, TC본더는 한미반도체가 생산을 하고 만들어서 연구 개발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SK하이닉스에 납품하면 SK하이닉스가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생산을 해보고 테스트를 하면서 같이 연구 개발을 하는 뭐 그런 목적인 거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이 HBM4 전용 TC본더를 생산한다라는 소식들은 이제 하반기에 HBM4 양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HBM4 제품을 누가 생산을 할까?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중국 쪽 업체에서는 HBM4 제품을 공급하진 않을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로 납품하기 위해서 약간 경쟁사거든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도 포함을 합니다. 자,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도 컬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태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HBM을 AMD에 공급을 하게 됐어요. 들이 12단 장착인 거죠. 근데 엔비디아에서 컬 테스트가 계속 무산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AMD에다가, 이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라이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점유율을 이제 AMD가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좀 뺏어 오려고 AI 반도체를 시장에 양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삼성전자가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인 거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 TC본더, SK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 TC본더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한미반도체하고 옛날에 특허 분쟁이 있었는데, 이 특허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한미반도체에 TC본더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TC본더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HBM3 이거를 겨우 이제 컬 테스트를 받고 있고 엔비디아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SK하이닉스가 독점을 받아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가 HBM4를 양산하기 시작하면 이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의 엔비디아로 납품하게 되니까 점유율에 시장을 뺏어오는 그런 점유율 싸움에서 좀 밀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3.2까지는 AMD로 납품을 하겠지만 HBM4 제품부터는 이제 밀리지 않기 위해서 한미반도체랑 물밑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미반도체 TC본더를 공급받았냐? 이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가 하나 세미텍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서 한미반도체의 독점으로 TC본더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 공급을 하는 M 물량 HBM4부터도 한미반도체 TC본더를 납품을 받으면서 지금 3E죠. 이거는 한미세미텍의 공급을 받으면서 한미반도체의 관계를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한미반도체에 접근을 한 다음에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와 이제 분란들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론에 공급을 해줘버리게 되죠. 지금 서로 관계가 좀 껄끄러운 상황인데 서로가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에 계속 관계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 개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론에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중국에도 이 TC본더를 납품을 해주겠다 뭐 그런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삼성전자까지 끼어들게 된다 보면 한미반도체의 주도권 싸움 이런 거에서 한미반도체에 좀 더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 제품들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TC본더가 필수다 보니까 여기서 한미반도체의 수주가 들어올 것이라고 보는 거고, 실적 개선 움직임으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0%가 남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팔았으면 50만 원이 남는 겁니다. 이 상장사들 중에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거의 없어요. 근데 TC본더 HBM4를 양산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들어오는 실적 개선세,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SK하이닉스하고 경쟁이 바로 한미반도체에 다 쏠리게 된다라는 거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이 둘의 시장 점유율, 엔비디아를 납품하는 그런 점유율 싸움으로 인해서 한미반도체가 계속 지속적인 성장세 이런 것들이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미반도체가 2026년도 매출 목표를 2조로 제시를 했습니다. 신제품이 TC본더 HBM4 제품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하이브리드라든가 장기 로드맵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2026년도 매출 2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었던 거죠. 장기 로드맵을 봤을 때 2028년도 플러스리스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더, 뉴 TC본더 5 이게 지금 2026년도에 TC본더 4 하반기부터 TC본더 4를 출시를 하면서 매출 2조를 넘봐 보겠다. 아마 늦으면 2027년도까지 2조를 계획을 해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실적을 봤을 때도 2026년도는 1조 1천억 원 매출의 영업이익이 절반가량 6천억이 약간 안 되고 1조 2천억 원에 6,700억 원
가량을 2027년도에 보고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 이 구간에서 이 사이에서 한미반도체가 제시했던 거는 단순히 허풍인지 아니면 자신감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2026년도, 2027년도 이 사이쯤에 매출의 2조를 달성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현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거겠죠. 저는 이런 모멘텀들을 기대를 하면서 한미반도체를 이전부터 계속 꾸준히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습니다.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또 이번에도 한미반도체. 자,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 영상들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바로 추가한 내용들이 항상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 거짓말을 한다던가 뭔가 목적이 있고 그랬으면 이런 것들을, 이 하락하는 것들을 전부 다 공개하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들도 다 공개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저는 이제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넣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10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플러스 20%가 났습니다. 한 종목에 마이너스 10%가 났어요. 그럼 마이너스 10만 원 손실인 거고 플러스 20만 원 수익이 나는데, 자, 이렇게 하락하는, 우리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걸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꾸준히 일확천금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이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20만 원이 상승을 했다. 예를 들어서 20%가 아니더라도 10%,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같이 정리하면 원금 200만 원, 원금 손실 없이 회수가 되실 거고, 손익도 0원이고, 만약에 20%다, 20만 원이다. 제가 이제 목표 수익률이 2대1로 잡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200만 원을 회수를 했지만 10만 원 수익이 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종목에 내가 500만 원을, 하락하는 종목에 500만 원을 비중을 확대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10% 떨어지는 게 10만 원이 아니겠죠.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더라도 이렇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비중을 너무 무작정 확대를 시키지는 않고, 우리 매매하는 자금이, 여유 자금이 100만 원이 있으시다 하시면 제가 이제 종목들을 너무 무작위로 넣지는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관리하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6월 26일 때 고점을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한 차례 받고 지지 구간을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60일선이 좀 올라오고 있고 이 장기 이평선 21선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주가는 지금 현 위치에서 좀 밀집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좀 하락하면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리스크 관리 구간을 짧게 잡은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하지 않고 돌파를 한다 하면은 경고점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들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을 중요한 타점이라 생각하고 저는 포트폴리오 추가를 했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공부방도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이제 한 달 약간 안 된 것 같아요. 공부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공부방에는 제가 좀 단기적인 종목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장중에 제가 글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장 끝나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방 운영을 시작하는데 100% 무료로 진행을 해요. 이런 공부를 목적으로 함께 안정적으로 좀 단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여기에서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1번 한 번씩만 좀 올려주세요.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남겨주셔도 되는데 댓글 안 남겨주셔도 됩니다. 응원 안 남겨주셔도 돼요. 구독하고 좋아요, 구독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